우유는 항생제 섞인 독이다. 우유의 영양분이 몸을 상하게 한다. 유제품을 먹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도 점막의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신약실험에는 30만 건 이상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의 형상만 봐도 무엇을 먹었는지 위의 형상만 봐도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그런 그가 보기에 장의 형성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보이는 환자들의 식습관에는 반드시 유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유가 그랬다. 약이 병을 부른다. 결과적으로 약은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감기약을 4~5달 정도 처방해주지만은 독일의 의사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 열이 나도 허브티만 처방한다. 감기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는 돌연변이 바이러스로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몸이 자연치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알약은 뭔가? 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할 뿐이다. 약보다도 식습관이 먼저다.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다. 심한 두통이나 복통,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은 고마운 해결사가 되어준다. 가끔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쓰러질 만큼 우리 몸이 약하지도 않다. 다만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믿음, 장기 복용을 해도 안 된다는 믿음은 위험하다. 막스 거슨 치료의 비결은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커피 관장을 통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루 13잔의 녹즙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간과 창자의 건강 상태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해독과 신선한 영양 공급을 통해 몸의 내부 환경을 좋은 상태로 끌어올려주는 방법은 베르나르 베샴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약은 몸의 질서를 깨뜨린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오히려 한번 먹은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약을 또 먹어야 한다. 약물의 어원은 드러그. 히포크라테스는 병보다도 환자를 보았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우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 먼저 다친 데는 없는지 몸 곳곳을 살펴보고 밥과 사료는 잘 먹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하초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면 벌레가 생긴 것이 아닌지, 화분에 물 빠짐에 이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데 사람의 병은 어떤가? 현대의학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주변 환경이나 음식은 살피지 않고 오직 병 그 자체만 바라본다. 그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 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어땠을까? 그는 인체를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체 내부 환경의 균형을 이루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 좋은 살균법과 요구르트 브랜드로 알려진 파스텔은 1879년 조류 콜레라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고 탄자병, 광견병 백신을 연이어 개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모든 세균을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 질병의 원인은 오직 세균이며 세균을 없애면 병이 낫는다고 판단했다. 건강한 체중, 건강이 체중의 목표다. 건강한 바나나 똥이 체중의 목표다. 바나나 똥. 나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걸까? 병은 몸속이 생긴다.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 우유는 항생제 섞인 독이다. 맛있는 햄버거, 치킨의 잔인한 비밀. 가공식품이면 죽은 것이다. 염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몸. 야생 본능이 건강을 살린다. 마음의 병이 수명을 줄인다. 위 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효소가 살아난다. 몸의 3가지 리듬을 지켜라.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물도로 밥도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백미의 도정 기술은 일본에도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농민들은 식감이 좋은 쌀 관리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현미와 쌀기와 청을 벗겨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통곡식과 통가위를 먹자.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은 더 많이 걸고 더 빨리 아프다. 요즘은 주변에서 아토피 대성포진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30년 전만 해도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 대성포진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에 병실에 누워서 지내는 환자들이나 걸리는 병이 대성포진이었다. 대성포진이 현대판 영양실소, 조절영양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열정영양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내 몸속에 비만 세균이 있다. 사람 몸에는 세포수보다도 많은 100에서 1000조의 개의 장내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지구촌 인구보다도 약 1000배가 넘는 수이다. 사람과 미생물은 공생관계. 공생이 잘 되는 미생물은 대부분 사람에게 유익하다. 만약에 혈흔균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방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겐이나 015 비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구토나 설사를 한다. 공생이 가능한 세균들도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뉜다. (2006년에) 네이처에서는 초고도 비만 환자의 장내 세균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이 게시되었다. 지방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균은 후백균이고 유익균은 의관균이다. 박테리오테데스. 처음 초고도 비만 환자의 장내에서 후백균이 90% 이상이었고 의관균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한 12주 후에는 후백균이 감소하고 의관균이 10% 증가했다. 따로 고지방 음식을 먹인 것도 아니었다. 반대로 정상적인 지는 고지방 음식을 먹여도 쌀이 찌지 않았다. 칼로리 섭취보다도 장내 미생물의 질서가 비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국 칼로리나 열량소를 개선하는 것보다도 자연의 음식을 먹고 장내 세균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21일 식습관의 법칙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비만 세균을 줄이는 21일 식습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임상을 실행했다. 총 22 가족 44명, 성인과 만 3에서 5세 유아가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성인은 매일 케일 240, 브로콜리 30, 사과 240, 레몬 5g으로 만든 천전 주스를 400ml씩 먹었다. 아이는 당근 55, 방울토마토 30g, 사과 35g으로 만든 주스를 21일 동안 마셨다. 21일의 습관. 녹죽과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돕는다. 발효식품은 그 자체가 좋은 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이다. 맛도 청국장, 된장, 천연효소를 활용한 발효식품 등이 이에 속한다. 청국장이나 된장은 높은 온도 때문에 균이 죽지만 그 균들의 사체 역시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부기와 변기가 심하거나 장내 독소를 빨리 제거하고 싶다면 그것은 연구소의 녹즙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사과, 당근, 상추, 케일, 샐러리 등을 갈아서 만든 과채즙은 풍부한 칼륨을 제공함으로써 체내의 나트륨 수치를 낮춰준다.
녹적으로 몸속의 미네랄 균형을 잡으면 장과 건강이 빠르게 회복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분명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양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무리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자연이 선물한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 나쁜 세균은 사람을 살찌게 한다. 유산균 요구르트 꼭 마셔야 할까?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체를 밝혀라. 장 건강에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아침마다 돈을 주고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직접 만들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유와 유제품 모두 소화가 되지 않아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의 장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만큼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다. 유산균은 젖산균이라고 한다. 젖산균은 당류를 발효하여 에너지를 얻고 락토산을 생산하는 세균의 종류이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커스, 비피도박테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듣는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는 뭔가? 현대인에게 흔한 장내 질환은 장은 폐철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 기능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우리는 장내 미생물과 공생한다. 대장의 건강 상태는 장내 세균층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 속에는 300에서 400 정도의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 이 균들은 몸에 필요한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피도수균이나 유산균은 유익균이고 멸치균, 포도당 구균, 대장균은 유해균이다. 중간균은 장내 환경에 따라서 유익균이 되기도 하고 유해균이 되기도 한다.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을수록 장내 환경은 건강하다.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렇게 되면 좋다. 장을 제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장은 뇌보다도 똑똑하다. 현대학에서 장을 제의 뇌라고 한다. 실제로 장은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뇌와 기원이 같다. 마치 뇌처럼 신경계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모든 몸은 뇌의 지배를 받으면서 장도 그 중에 일부라고 믿었다. 장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미국 콜롬비아 의과대학 마이클 거션 교수팀에 의해서다. 거션 교수는 30년 동안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에 이르는 소화기계를 연구한 결과 장에 있는 7개의 신경세포가 뇌와 상관없이 일한다고 발표했다. 뇌의 신경계가 잘려도 소화기의 신경계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기존 의학계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믿지 못했다. 거션 교수팀도 의학계의 이단을 취급받았다. 그러나 우리 몸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효소가 나도 모르게 분비되고 100m나 되는 소화기 신경계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연구 결과가 여기저기서 보고되기 시작했다. 특히 뇌사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도 소화 운동은 장이 제의 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독소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비와 맑은 공기, 단단한 대지,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제멋대로 굴기만 한다. 들판에서 뛰어놀아야 할 가축을
비좁은 출정에 가두고 영양소 가득한 재료에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개선한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인간이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인간의 몸은 독소로 가득 차서 과거에는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건강한 음식,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은 당장 혀를 즐겁게 할 줄은 모르지만 소화기관을 편하게 하지는 않는다. 무분별한 역식은 덩치를 크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소화 중에 독소를 내뿜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을 심각하게 어지럽힌다.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솔루션은 오전 공복 과일식과 식전 과일식, 또 현미 생채식 위주의 식단이다. 오전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식전 과일은 효소를 공급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 등 통곡식과 푸른 야채는 대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혹시 영양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건데 따로 고기나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과일과 채소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식전 과일 하나만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살이 빠진다.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은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목표를 이루는 두 가지 스타일은 올림픽 금메달 시상식 관객을 보면 외국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의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 선수들은 금메달의 기쁨을 크고 화려한 웃음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동안 인내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고 구분할 수 있다. 독하게 버티는 방법과 웃으며 즐기는 방법. 우리나라 선수들은 독하게 버티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남들보다 힘들고 고생해서 근데 외국 선수들은 고생보다도 즐거움이 먼저다. 일을 하는 데서도 3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내 안에 긍정 에너지를 채워라. 즐겁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리추얼. 리추얼이란 본래 종교상의 의식 절차라는 뜻으로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적인 의식 등을 말한다. 문화심리가 김정윤 교수는 이런 리추얼이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커피콩을 직접 갈아서 핸드드릴 하는 약 5분 시간 동안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편안함. 성공을 만드는 낙관내로의 비밀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침을 건너뛴 적이 없다.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 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뒤로는 화려하게 먹던 아침 식사 습관을 버리고 따로 좋은 대로 오전에 과일 3개만 먹기로 했다. 막상 시작해보니 오전 과일성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과일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호르몬을 알면 습관이 바뀐다. 호르몬. 희락을 가져오는 3가지 호르몬은 마음은 주로 3가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기쁨을 세로토닌, 스트레스 코르티솔, 엔돌핀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했을 때 나타난 거.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나온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 몸하고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만성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만성 피로와 두통을
일으킨다. 엔돌핀과 코르티솔, 이렇게 극단적인 두 호르몬이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활성에 느끼는 좋은 행복감을 제공한다.